안녕하십니까. 향군 안보교수 임유정입니다. 지난 주간에 있었던 국내외 주요 안보 관련 뉴스를 국내, 미국, 북한 주변국 순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 관련 뉴스입니다. 성김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와 노규덕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10월 19일 워싱턴에서 한미 북핵 수석대표협의를 마친 지 엿새 만인 10월 24일 서울에서 다시 만나 한국의 종전선언 제안을 포함해 다양한 아이디어와 이니셔티브를 모색해 나가기 위해 한국과 계속해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석대표회를 마친 뒤 김 대표는 북한이 지난 6주간 실시한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는 한반도 평화 분위기에 역효과를 낳고 있다며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것이고 주변국가 국제사회를 위협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김 대표는 우리는 여전히 북한과 전제 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돼 있으며 미국은 북한에 대해 적대적 의도를 품고 있지 않고 있고 우리의 제안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북한을 대화로 이끌 방안을 한국 측과 계속 모색해 가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며 미국의 스탠스나 방향성 등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노 대표는 협의 후 앞으로 대북 대화 재개 시 북측 관심사를 포함한 모든 사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는 양국 공동의 입장을 재확인했다며 미국이 지속적으로 대화에 대해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만큼 북측이 조속히 호응이 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성김 대표가 미사일 시험 발사를 도발로 규정하며 단호한 태도를 보인 것은 북한이 선결 조건으로 제시한 이중기준 철회를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미국은 대화의 촉매제로서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은 종전선언에 대해 거부감과 순서와 시기, 조건 등에서 한국 정부와 관점이 다르며 정치적 법적 영향까지 살피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발간된 한국국방연구원의 북한의 핵 전략 변화 고찰, 전술핵 개발의 전략적 함의 보고서에서 하명필 국방협력관은 북한이 전술핵 무기를 최소 수십 발 이상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며 핵 개발 단계를 넘어 작전 운용 단계에 진입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작전 운용할 수 있는 전술핵 무기로는 약 15킬로톤 이력의 소형화, 경량화된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KN-23, KN-24, 스커드 계열의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노동 북극성 이형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고려할 수 있으며 투발 수단에 탑재하는데 어떤 제한 사항도 없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통상 핵 보유국들은 연구 개발, 핵무기의 작전 배치 운용 준비, 작전 운용, 전력 증강 현대화 등 4단계를 거쳐 운용하는 것으로 분류되는데 북한의 핵 개발 수준은 제한적이나마 핵 전력을 작전 운용하는 3단계에 진입했다고 진단했으며 아직도 일각에서 북한의 핵 개발이 연구 개발 단계에 있다는 주장에 대해 핵 위협의 실체를 제대로 인지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다음은 미국 관련 뉴스입니다. 미국 전략문제연구소의 이언 윌리엄스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 부국장은 북한이 최근 신형 SLBM 시험 발사 등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의 전력화를 서두르고 있는 것은 미국의 선제 공격을 받으면 남은 핵으로 상대에게 즉각 보복하는 세컨드 스트라이크 능력을 갖추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북한이 미국의 선제 공격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의미로 미국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직전에 파괴하자는 발사의 왼편 전략을 갖고 있으며 북한은 미국의 이러한 전략을 실행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발사의 왼편 전략은 미사일 발사 준비, 발사, 상승, 하강으로 이루어진 미사일 비행 4단계에서 발사의 왼편에 있는 발사 준비 단계에서 미사일 기지나 이동식 발사대를 무력화한다는 것으로 한국군이 추진하는 선제 타격 체제인 킬체인 개념과 비슷합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현 수준 SLBM 기술로는 광범위한 인구 밀집 지역에 투하하는 전략핵 능력을 갖추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지만 잠수함이 은밀히 남하해 동남해에서 해공군기지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전술핵을 쏘면 현재 운용되고 있는 미사일 방어망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윌리엄스 부국장은 한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와 관련해서 한국의 방어망은 모두 북쪽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며 잠수함은 어느 방향에서도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기 때문에 남쪽의 제주도 방향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미 국방부 대변인 존 커비는 10월 25일 언론 브리핑에서 중국이 한반도 안정을 위해 북한의 비핵화를 도와야 한다며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중국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상당하며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면서 비핵화되고 안정된 한반도 및 영내 모두의 안정을 위한 공동이익에 도움이 되도록 중국이 보다 협력적이길 기대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날 발언은 북한이 최근 극초음속 및 잠수함 발사 미사일 시험 발사 때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긴급회의를 소집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비협조로 공동성명이 무산된 후에 나온 것으로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위해 북한의 비핵화가 중요하며 연내 미중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한 상황에서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으로 긍정적인 역할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음은 북한 관련 뉴스입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은 10월 26일 지난주 북한의 국가경제지도기관들이 모든 무역활동이 경제부문의 수입 의존성을 줄이고 자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확대 발전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국제사회의 경제제재가 장기화되고 코로나19로 국경을 봉쇄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초부터 직접 자력 갱생을 강조하는 등 경제 붕괴를 피하기 위해 내부적인 방안을 강구하며 악화된 민생을 회복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비현실적인 방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중앙집권적 지도를 보장하는 기초위에서 생산 단위와 기업체들의 생산과 경영활동을 창발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일정 부문에서 재량권을 부여하며 시장경제 요소를 가미할 뜻도 시사했지만 북한 경제는 창의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동기부여가 억압되는 체제로 혁신을 하려는 실질적인 동기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은 주변국 관련 뉴스입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10월 23일 중러 연합함대가 7일간 해상연합 2021 훈련을 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양국 해군이 각각 5척씩 총 10척 규모의 대규모 연합함대를 구성해 일본 열도 주변을 한 바퀴 돌며 해상무력을 과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일본 방위성도 중로군함이 일본의 전략적 요충지인 스가루 해협과 오스미 해협을 통과하는 등 모든 움직임에 대해 추적을 했고 이즈반도 앞바다에서 함재 헬기 이착륙 훈련 때는 이에 대응해 항공자위대 전투기를 긴급 발진시켰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전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중러 연합함대가 공해를 통과해 국제법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정치적 메시지는 적지 않으며 특히 지난달 일본이 미국, 영국, 호주 등과 함께 일본 해역에서 항모까지 동원한 대규모 합동훈련을 실시한 것에 대한 경고와 견제의 의미가 담겼다는 평가입니다. 이상으로 향군 주간안보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